주도 섹터 공략 오늘 이 시간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 시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새 많이 더워졌죠? 네,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운데 시장이 많이 뜨겁지가 않아서 고민이실 것 같아요. 오늘 오후장의 고민 포인트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후에 날씨처럼 뜨거워질까요? 아니면 오늘에 살짝 나오고 있는 오후의 경계감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요? 뜨거워질 것 같고요. 예.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소강 국면을 보여주고 있죠.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번 지표와 내일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는 네. 악재 해소로서의 시장에 받아들여진 영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요. 네.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시장이 어느 한 방향성으로 계속 가고 있을 때 어떤 악재가 돌발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출렁임이 있겠지만 이후의 방향성도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전반의 흐름의 최근의 상황을 보게 되면 상방 흐름으로의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관성의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악재가 해소되는 그간의 우려했던 상황들이 이제 사라지는 현상에서의 우호적으로 시장은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금리에 관해서 시장에 좋아할 만한 이슈가 나올 걸로 일단은 보시는 걸까요? 당장의 금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네. 과거에 미국 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금리를 인하했을 때 시장이 좋았던 적이 아니고요. 네. 금리를 동결 지점에서의 주시장이 좋았던 흐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를 빨리 인하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동결 기간을 좀 더 시간을 두고 가져가는 것이 주시장에서는 기대감을 안고. 그렇죠. 그래서 동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은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형태의 시장이 좀 더 우호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면 결국은 그 기대감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불확실성 가득하면 역시 뭐 실적이다 해서 최근에 화장품, 음식료 이쪽 강했잖아요. 네. 어느 쪽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더 무게를 실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세요?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지배 섹터라고 한다라면 뭐 예전에 방산이 있었고요. 조금 네.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다음에 화장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력기기 있었고요. 최근에 음식료 업종의 종목들이 최근 시장에서 강했습니다. 이 전반의 섹터의 대표적인 공통사안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적일까요? 그렇죠. 어허. 실적이 좋은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가치주가 움직이는 실적 장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장 섹터가 움직이는 시장을 금융 장세 성격의 성장주가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최근에서의 시장을 보게 되면 화장품 관련주들, 물론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가장 빠르게 움직임이 진행돼서 아모레퍼시픽이 아직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고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오르내림의 과정입니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도 최근 강했지만 삼양식품을 가격을 흐름을 보게 된다면 오늘도 정체되어 있는 흐름들이에요. 그렇다면 전반에 최근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가치 섹터들이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인 반면에 최근 종목들의 움직임을 어떤 종목들의 흐름들에서 주요하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못 가고 덜 간죠. 일단 바이오의 알테오젠이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2차전지 오늘 장에서는 조금 쉬어가지만 최근 흐름 내에서 바닥 찍고 움직임이 진행되는 상태에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 로봇주들 최근에 움직임 좋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시장에서 힘의 이동, 그러니까 손바뀜 현상이 기존의 가치주에서 성장주로의 변화하는 이러한 흐름의 힘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면서 적재적소의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의 가치주에서 이제 시장은 성장주로에 넘어가는 과도기적 국면에서의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가치 섹터에서 로봇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있었던 이슈 그리고 오늘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수급 흐름에 네. 의미를 부여해도 괜찮은 거겠네요, 대표님. 어떤 모멘텀이죠. 주가가 변화하기 위해서, 시장이 변화하기 위해서 어떤 이슈가 발현되고 그 이슈가 부각이 되는 가운데에서 시장은 변화하는 형태, 체질적으로 시장이 바뀌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네. 과도기적 국면에서 모멘텀이 발현되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로봇주 하게 되면 최근까지 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업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봇주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큰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내 로봇 산업에서의 대표 종목이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로봇주가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저는 그 현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글로벌리 가장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먼저 나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여러분께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난 2021년에 현대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면서 옵션이 있었습니다. 네. 4년 이내에 상장하는 전제 조건으로 손정희 회장과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면 그 4년이 지난 시점이 내년 5월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부터 로봇 상장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시장에서 확산되는 가운데서의 분위기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로봇주 올 하반기를 겨냥해서 지금부터 움직임이 시작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지점에서 로봇주의 전반에 긍정적인 뷰로의 시장을 판단하고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입니다. 결국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단기적으로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IPO 기업도 있다라고 하고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아즈넥스텍 역시 네. 삼성전자에 세트로 납품한다. 삼성전자가 나오니까 워낙 강한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종목별로 이슈 그리고 뭐 대형 IPO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쪽에서의 IPO까지 기대를 해도 되는 재료일까요? 네. 7월에 그 로봇 관련주에 대한 의료용 로봇에 대한 IPO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료적 가치가 계속해서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발현될 때 시장에서는 해당 종목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로봇주에 대해서 올 하반기 정도에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거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선제적으로 움직임이 진행되는 종목들은 주도 종목보다 대표 종목보다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장에서 가장 큰 종목이라고 한다면 아주 큰 종목보다는 2등, 3등 내에서의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2등, 3등의 종목이라고 한다면 대표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겠죠. 아, 2등이군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무래도 시장을 가장 선도하는 주도주, 대표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그 다음에 주가를 끌고 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구간에서는 이등주가 가장 반응이 강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종목, 그럼 한 종목을 꼽아주신다면 대표님 두산 로보틱스일까요? 당연합니다. 오, 두산 로보틱스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 충북 공주인가요? 공주에 그 스마트팜을 하는 회사를 제가 탐방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대략 한 3만 평 규모의 유리온실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는데 사람이 없어요. 다 로봇인가요? 위에는 로봇 있고요. 네. 포장도 로봇 팔이 전반의 흐름, 내용들을 다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탐방을 갔었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이 나오게 되면 흰 방진복을 입고 여러 사람들이 그 방진복에 웨이퍼를 계속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200m, 300m 되는 이 라인 하나에 사람이 없습니다. 다 로봇이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내 그 협동 로봇이라고 하죠. 산업용 로봇을 가장 잘 만들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움직임이 현재 어제 오늘 해서 이틀 동안의 주가 움직임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서 성장주가 지금 앞으로 움직이는 형태에서 시장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성장 섹터의 전반의 흐름들은 아직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돈 버는 포인트는 시장은 알아야 반응을 할 것 같은데. 미래에 돈을 번다는 네. 가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그죠. 거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로봇팔, 협동 로봇을 1년에 한 1,000대 정도 생산을 했어요. 규모적 측면에서 아주 많은 대수가 아닙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에서 비전을 발표했는데 내년도 2025년도는 10,000대를 생산 판매할 계획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속도가 1배, 2배가 아니고요. 무려 10배 정도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폭발적인 수요도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점도 가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선제적인 주가 반응의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 진행은 좀 더 흐름을 끌고 가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성장주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점도 메모를 해놓고 이것도 살짝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도 사전에 좀 찾아보다 보니까 네. 두산의 밸류업 흐름에 있어서 두산 로보틱스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네. 많이 생각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두산이 가지고 있는 실적적인 측면만 보고도 메리트가 충분할까요? 우리가 이제 두산 그룹 하면 네. 탁 떠오르는 기업이 마땅히 없으시죠.
우리 삼성, 현대, 뭐 SK 대표 기업들이 탁탁탁 떠오릅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탁 떠오르는 기업이 현재로서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그룹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키워 나가는 측면으로서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두산그룹 차원에서의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성장성 이 부분은 뭐 주가에 지금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상태이기지만 좀 더 크게 지대하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서도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접근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에서 어디까지 더 반영되면서 목표 가격 설정할 수 있을지 가격적인 면 이어서 대표님 볼까요? 이틀 연속해서 주가 크게 올랐어요. 맞아요. 어제도 7% 올랐고요.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10% 가까이 주가 올랐습니다. 월요일장에 모실 걸 그랬어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어제 샀으면 어제 봤는데 이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올라간 종목을 못 삽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전반의 흐름에 있어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 가격 책정을 잘해서 진입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됩니다. 이미 추세는 섰다라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죠. 어제 오늘의 주가가 일정 부분의 상승이 나타났어요. 그렇다 본다면 소형주가 아니고 일부 대형성 종목에 포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계속 5%, 10%씩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주가 흐름 측면에서 본다면 한 6일, 한 7일 정도 가까이 주가가 연속해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렇다 본다면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 조정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점에서 흐름이죠. 조정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정이 나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뭐 내일장이든 다음 주장이든 시간을 두고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85,000원 전후 일단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낮게 잡으려고 계속 가격을 흐름을 낮게 잡는 것보다는 일단 일부 진입하시고 흐름에 따라서 분할해서 접근하는 형태로의 종목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최근에서의 고점이 아니고 이전 앞전 고점이죠. 11만 원. 여기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형태에서의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1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7만 5천 원 가격을 잡아가시면서 손절은 짧게 수익은 좀 길게 가져가시는 방향이 만들어졌다고 판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진입 가능한 섹터에서의 유망 로봇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성장주 패턴 기억을 해주시고요. AS 저희 간략하게 3개는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APR 이야기 들어볼게요. 그러면 오늘도 미용기기 분위기는 좋거든요. 네. 성장주로 너무 쏠림이 있으면 무언가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더 기다리면서 더 누려볼까요? 화장품 업종의 종목들은 좀 많이 갔습니다. 네. 근데 이 전파되는 것 같아요. 미용기기는 조금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고 있다. 좀 더 갈 여지가 있습니다. 흐름에서의 화장품 대비해서는 가격적 메리트와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APR 같은 종목들은 좀 더 가지고 가셔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자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주도섹터 공략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어요. 대표님 고맙습니다.